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언급으로 정치권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은 연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 출신 국회의장을 앞세워 임기 연장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의장의 발언과 국민의힘에서 쏟아진 비판 발언부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의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는요,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이 개헌 제안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대로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국민 합의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또 여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이 헌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거나 또 부칙으로 새 헌법 적용 시점을 규정하면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아까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이른바 명픽 국회의장이라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조정식 의장이 돌격대를 자처했다, 조 의장이 총대를 매기로 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보수 야권에서도 비판은 쏟아졌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주식시장은 패닉인데 대통령은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 정권이 오히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 국민의힘이나 범보수 야권을 넘어서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못 박았고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일축했어야 했다며 정말 욕이 나오려고 한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 유 전 총장은 어제도 당 상임 고문들하고 만났는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이야기에 이구동성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죠. 시민개헌넷 역시 입장문을 통해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차 교수님, 조정식 국회의장이 수습에 나섰는데, 자,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 실수를 하는데 준비해둔 원고를 보면서 말 실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걸 말 실수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예, 이기인 사무총장의 지적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많이 쓰는 표현들 있죠. 정치적 애도본론을 띄웠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난해 10월 달이었죠. 지난해 10월 달 국정감사 때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실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일었고 또 지난해 12월 달에는 김민석 총리가 그 대중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새 사람들이 이 지금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측근들은 벌써 대통령 연임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흘리면서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여론의 격렬한 반응을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1, 2선 의원이 아니잖아요. 초재선 의원도 아니고 지금 국회 내에서 가장 최다선 의원이 6선 의원입니다. 정치를 오래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문제와 이 대통령 그 개헌을 통한 연임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그러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유시민 작가가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정치적 의구심을 자기가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총대를 맨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실수 아니라고 의장실에서 이미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현직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회의장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선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야당의 그 반발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당대표 경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청래 후보가 꽤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외연상으로.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쫓긴다 내지는 조급한 인상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마치 또 이제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 개헌 연임과 관련해서도 이게 논의될 수 있다라는 식의 공백을 남겨놓음으로써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으로부터 공격거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정청래 측이 아닌 또는 소위 그 뉴 이재명 측에서 상당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조원철 그 법제처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은 대통령이 모든 그 소위 5대 범죄와 관련해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 최종 결단은 국민에게 달린 문제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요번에 그거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측이나 또는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측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그 애둘러서 지금 그 비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잘하는데 연임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들어가게 생겼어요. 주식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면 참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호기 의원님께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우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우열에 관련해서는 그 오차범위 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표정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논란이 불러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직전이던 작년 5월 이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나 여권에선 재임 대통령에겐 해당이 안 된다고 선을 긋긴 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 불가능하다. 128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중임이나 뭐 대통령의 그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
당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이죠.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 장도혁 대표가 이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란 점에서 불가능하지 않냐는 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두고도 당시 논란이 상당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애매하게 답을 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임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또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또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현재 유력한 여당의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까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전 총리는 그제죠. 친명계로 분류되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지사가 오창의 첨단 연구시설 착공을 언급을 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준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김 전 총리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되지만 지사님은 연임이 된다 이렇게 농담을 건넨 겁니다. 즉, 이 김 전 총리 입장에선 법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조정식 이 국회의장의 연임 발언과 맞물리면서 이 김 전 총리 발언까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선 이 김 전 총리가 현재까지는 이라는 그런 전제를 붙인 것을 거론을 하면서 법을 바꿔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 논란이 된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국무총리 신분으로 참석한 한 행사에서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는 식의 말이 주변에서 들린다고 한 겁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제를 순보는 개헌이라면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 대통령은 빼고 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 대한 해석도 100%는 없거든요, 원래.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 헌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친명계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여권 핵심부에 의중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동안 친명계 의원들을 향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소 취소나 또 연임 개헌에 앞장서라는 식의 압박을 이어온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한 친명 의원은 이 다음 총선 때 야당의 개헌 저지선이 깨지면 이 대통령 연임도 못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고요. 또 조정식 국회의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인사도 이 누군가는 꺼낼 이야기인데 조 의장이 독배를 마셔준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민 선택 문제라는 발언에 왜 발작하는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조정식을 밀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이재명 연임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옹호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친명계와 각을 세우며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서는 연임 개헌이 말이 되느냐, 독재를 막으려고 만든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냐라는 등의 비판글이 올라오면서 개파 간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직격해온 유시민 작가 역시
앞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고요. 최근에는 절대 권력은 썩는다며 이를 어물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 작가의 발언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이 연임 개헌에 대한 노파심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놓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도 나서서 진화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은 물론이고 당권 주자들까지 앞다퉈 연임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한 바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논란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에 나서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을 내놨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 대통령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이 조정식 국회의장도 오해라고 해명했는데도 이 정치적 논쟁으로 삼고 있다며 이 야권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나온 발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으며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을 낼까 하다 국회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도 낼까 하다가 그거는 또 의장님 발언을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 의장실에서 좀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조정식 의장, 여당, 청와대 다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없다. 이게 한마디만 하면 일단락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뭐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만약에 와서 이와 관련된 여론을 제대로 듣고 이른다면 저는 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오늘 신문 사설들이 상당히 다 비판적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경향신문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비상계엄만큼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 대선 전에 이 출마하기 전에는 연임 불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 당시 장성익 대표가 그때 이 헌법 전문과 관련된 개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를 선언해 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지금 야당의 지금 의석수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사실 여야 모두 2030년 대선 이전에는
이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제6공화 헌법 내에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민주적인 성취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큰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다. 이걸 분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하고 대선하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 이 부분도 고치기 위해서는 2030년이 최적기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5.18이라든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의구심이 가지 않는 이상, 대통령 연임이라는 이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개헌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대통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이런 부분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옥이 의원님. 네, 제가 볼 때 그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하향세예요.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으로나. 그런데 만약에 그 연임 개헌 없다.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 없다. 그다음에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들어가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율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양심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천정부지로 솟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임과 관련해서 그 애매한 그 입장을 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발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지적을 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은 언젠가는 또 다시 도드라질 문제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을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소위 이제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지난 그 정부가 수립된 이래 40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40년 동안 지금 개헌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는데 사실 개헌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됐어요. 교수님은 전문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저 선관위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할 거면 여기에 이렇게 그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아니라 반드시 실용적이고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이거는 좀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